제3자 뇌물 물음표가 붙었습니다. 기사 볼까요? 검찰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추적입니다. 아까 저희 살짝 봤죠.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를 추적하는 이유가 전 사위가 항공사에 취업을 했는데 이 취업에 혹시 이게 특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도 같이 본다는 겁니다. 그럼 대체 아니 사위가 뭐 취업 특혜 취업을 하면서 도대체 뭐 얼마를 받았길래 이거를 뭐 지금 계좌까지 다 열어보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음 기사 볼까요? 검찰 다혜 씨 가족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2억 넘게 지원을 받았다.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이 당시의 배우자 이 전 사위가 취직을 하고 난 다음에 받은 돈이 타이 이스타젯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돈이 2억이 넘게 지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. 근데 이게 대체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로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여기를 보는 거야? 라는 거예요. 여길 좀 보겠습니다.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자녀가 독립생계를 유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주던 생활비를 타이 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의원 측이 대신 내줬다면 그 돈은 이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전 사위, 딸 내외가 생활비가 없어서 그동안 생활비를 지원을 해줬었는데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다가 취업이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 지원을 안 해준 게 계좌를 열어서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건 제3자 뇌물 아니야 라는 시각이 지금 검찰이 보는 시각이에요. 임세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제3자 뇌물 혐의. 이러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죠. 그러니까 전제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. 그럼 첫 번째, 취업 특혜가 있었냐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. 만약 취업 특혜가 있었다면 뭐 여러 가지 조사 과정이 필요하겠죠. 두 번째는 만약에 내줬다면인데 그 내줬던 근거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그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은 겁니다. 이제 월급 받은 거 갖고 뭐라고 하면 그건 뭐 일하지 말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회사에서 전제가 월급을 받기 전에는 생활비를 줬는데 월급을 받으니까 안 줬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. 그렇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도 돈 안 벌면 부모님한테 손 벌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뭐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 자녀가 생계 유지 못하면은 지원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취업을 했으니까 더 이상 지원이 필요 없으니 그러니까 한 거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 저 말이 사실이려면 취업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 출퇴근 안 하고 그냥 돈 받았다면 그게 성립이 되겠지만 명백하게 출퇴근해서 일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했다면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건 불필요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. 네. 신지아 의원님. 네. 아니 자녀가 벌이가 없어서 생활비를 지원을 해주다가 벌이가 생겨서 월급이 들어왔으니까 생활비 지원을 더 이상 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.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말씀이에요. 근데 문재인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가 그 게임 업체 종사자고 항공 관련된 경력이 경력이 없었다. 1도 없었어요. 그런 분이 타이 이스타젯의 넘버 2로 전무이사인가요? 뭐 이렇게 채용이 됩니다. 채용이 되고 저렇게 이제 2억 원 정도를 이제 그 회사로부터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다면 저분이 항공사 근무 경력이 전혀 없는 분이 거기 가서 뭐 제대로 일을 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취직을 안 했다면은 계속 문재인 대통령 부부 계좌에서 딸 생활비 지원이 나가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죠. 그러니까 네. 저거는 이제 법리적으로 뇌물이 성립될 여지가 있다. 뭐 그런 주장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쨌거나 이게 성립이 그러려면 특혜 채용이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사실 공통적으로 사실 다 얘기가 지금 들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또 드는 의문이 이겁니다. 지금 이게 제3자 뇌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생활비를 지원하던 거를 안 하게 됐으면 그만큼의 경제적인 이득으로 뇌물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는 임세훈 위원님. 말씀처럼 그 전제가 됐었던 특혜 채용 부분이 어느 정도 확인이 검찰이 됐으니까 거기에 더 나가서 이 사안까지 열어보는 거 아니야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
그러니까 이미 이 문제가요.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도 뭐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지만 사실 증빙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도 그 전사위죠. 지금은 좀 헤어지셨기 때문에 그 전사위에 대한 수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. 계속 뭐 소환한다.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어요. 네. 그 분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가신 분 아닙니까? 전주지검 계셨다가 그분이었고 지금 뭐 경력 없는 분이 갔다고 그러는데 경력 없는 분 상관없는데 제일 간 게 윤석열 정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. 예를 들면 지금 전사위 분이 가서 일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뭐 이른바 농땡이 치다가 월급만 받았으면 문제가 됐겠지만 실제로 태국으로 가서 일을 안 근무를 하다가. 하셨습니다. 네, 네. 그다음에요? 예를 들면은 곽상도 뭐 전 의원 아드님이라던가 뭐 박영수 특검님 따님처럼 퇴직금 50억 받고 회사에서 막 7억 원 가량에 받고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 가서 근무하신 분에 대해서 이게 특혜니 뭐니 이야기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의혹도 아니고 언제적 거를 또 꺼내드냐 뭐 이런 취지의 또 말씀이셨어요. 네. 지금 어쨌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요 사안으로 또 검찰 조사가 다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이 사안이 쉽게 말해서 중진공 이사장 인사, 그러니까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을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앉혀준 거 아니냐, 그 자리에 앉혀주고 그 대가로 사회를 취직시켜준 거 아니냐, 이 큰 의혹, 요 의혹에서 나오는 약간 세부적인 얘기가 되는 건데 관련해서 임종석 전 실장도 소환 통보를 받았다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밝혔죠. 네, 네. 내가 이런 문자를 받았다. 안녕하십니까? 전주지검 네 검사예요. 뭐 이쪽에서 연락을 해봤더니 소환 통보였더라라는 겁니다. 지금 관련해서 뭔가 수사가 진행이 뭔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가 다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 친문이라고 얘기를 하죠. 지금 계속 그동안 쭉 있었던 의혹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의혹들도 지금 다시 또 검찰 수사가 속도가 붙는 것 같은 이런 상황.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변수가 하나 생긴 게 뭐냐. 김경수 전 지사, 네, 신문 적자라고 얘기를 하는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이 얼마 됐습니다. 복권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론조사가 나왔어요.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? 네, 이겁니다. 이재명 28.5, 한동훈 19.8, 네. 다 우리가 아는 뭐 조국, 오세훈, 홍준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가 5.4%의 지지가 나왔습니다. 윤영걸 대표님. 네. 김경수 전 지사 지금 아직 국내 들어오지도 않았거든요. 복권만 됐어요. 근데 5.4%다 지지가.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신문에서는 지지율은 아직 미풍이다. 김경수 전 지사.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네. 김경수 전 지사 돌풍 조짐 이렇게 봅니다. 돌풍조짐이다. 예, 저 여론조사가 네. 사면이 15일 날부터 된 거 아니에요? 근데 13, 14일인가 그때 사면 확정되기 전에 한 거예요. 그때 벌써 5.4%가 나와서 6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한 좀 메시지가 있다. 그래서 친문 민주주의 4.0이 요새 모이고 재정비한다잖아요. 네. 또 PK잖아요. 김경수 전 지사가. 그 융합을 하면은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반발이 모여서 저는 돌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. 이렇게 보고 또 저 여론조사 또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28.5%인데 1등은 1등인데 네. 같은 여론조사 기관에서 지난달에 한 것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어요. 지금 올라야 되거든요. 지금 전당대회 앞두고 컨벤션 효과 북치고 장구치고 지지율이 막 올라야 되는데 네. 급락을 했어요. 왜 그렇겠어요? 이재명 1극 체제에 대한 반발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대, 희망 뭐 이런 게 뭉쳐서 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미풍이 아니라 돌풍 예고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어요. 돌풍이 될지 미풍으로 남을진 지켜봐야 되겠죠.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